좋아요, 여러분. 페드로 산체스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시킨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페드로 산체스가 스페인으로 대거 들여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과 엔지니어들이 수백만 명씩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게 스페인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이건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오든 불법적으로 오든 마찬가지예요. 서구 문명, 특히 유럽은 도무지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이민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조차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바 블라드, 딩거브룩의 말을 들어보세요. 네, 말하기 싫지만 이건 모두 정치적 연극이에요. 조르자 말로니는 마드리드가 50만 명의 난민 신청자를 합법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페드로 산체스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조르자 말로니도 최근 몇 년 동안 50만 명의 노동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에는 결과가 똑같아요. 두 사람 모두 자국민을 제3세계 출신 이민자로 대체하고 있는 셈이죠. 조르자 말로니가 받아들이기로 한 노동자들은 주로 중동, 아시아,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민자로 대체되는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민이 대체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유럽법을 통해 아니라고 말했고 비서구권에서 오는 합법적, 불법적 이민 모두에 대해 이민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한 번 정치적 쇼일 뿐이에요. 이탈리아는 서구권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렇죠.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 대체되느니 멸종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오든 불법적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이 영상은 방금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관광객이 나폴리에서 간도를 당했습니다. 저도 나폴리에 가봤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 남자는 아내와 함께 있고 저 남자가 그의 목걸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걸 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쾅! 그러다 뭔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빼앗으려 하자 그는 공격자를 떼어내려고 버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를 때리자 그는 도망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파트너를 두고 갔어요. 아마도 그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 좀 봐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타일러 올리비에리가 당신네 새 이탈리아인을 인터뷰합니다. 이걸 보면 분노가 치밀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5, 6, 7명씩. 왜냐하면 그들이 복지국가의 관대한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복지국가는 그들은 주고 또 주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 한 명당 추가로 돈을 줍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요. 좋아요. 이탈리아어로. 그에게 이탈리아어로 말하세요. 알겠어요.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방글라데시요. 방글라데시요. 그쪽에서 돈을 좀 주나요? 가족 지원만 위해서요. 그쪽에서 뭐를 주나요? 일주일에 300이에요. 일주일에요. 한 달에 1,200이에요. 아버지 아니요. 이게 돈이에요. 이 돈이 평범한 이탈리아인에게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부할 돈이 그렇게 많으면 기존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왜 올려주지 않나요? 의심스러워. 봐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얼마를 버냐면 2,900이에요. 몇 명이냐면 몇 명을 위해서요? 저는 5명이 있어요. 5이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5명. 5명의 자녀. 5아이.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받으세요? 아동 수당은 한 달에 140이에요. 한 달에 140 추가로 받는 거군요. 그게 뭐죠? 700. 거의 700유로를 추가로 받는 거예요. 원래 받던 것에 더해서요. 2,300에 700을 더하면 3,000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3,000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도 수염 있어요. 이것 좀 봐요. 이 사람 수염 있잖아요. 이슬람주의자예요. 그의 가족을 보면 더 놀랄 거예요. 한 달에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140 추가네요. 네, 좋네요.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이탈리아, 아일랜드로 5아이들을 데려왔고 정부 지원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국적을 가진 그의 아이들을 만났고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것 좀 봐. 저것 봐. 저 아이들 모두 자라날 거야. 저 아이들은 이탈리아와 서양 문화, 문명을 싫어하게 될 거야. 저 사람들 좀 봐. 미안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실패했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게다가 에바가 보여준 대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저런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이탈리아에 들어올 거야. 사실 들어올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인 것 같아. 인구 조사를 하면 이 벵골 사람들이 이탈리아인으로 나올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저것 좀 봐. 저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이탈리아인으로 나타날 거야. 웃긴 건 미투 운동을 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난민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더 많은 다양성이 필요하대.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래. 다문화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데 한편으론 그런 일도 있다. 그래. 성범죄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데려오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폭력범죄나 성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야. 이것 좀 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무함마드 아드 샤자드야. 그는 베틀리 그레머 스쿨 교사와 그의 가족을 숨게 만든 폭도들의 주동자였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프랑스 교사 사뮤엘 파티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 2021년 이나 2022년 그가 학생들에게 샤를리 에브도를 보여줬을 때였어. 그는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만평을 조롱한 것도 아니었고 무함마드를 조롱한 것도 아니었어. 그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프랑스의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와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자리에 무슬림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지역 모스크에 이야기했고 그 모스크에서 설교를 했어. 그리고 그 설교에서 체첸 출신의 한 남자가 일어나서 학교로 가서 사뮤엘 파티를 참수했어. 그 일 이후에 베틀리 그레머 스쿨의 또 다른 교사가 그 사건에 대해 토론했고 같은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보여줬어. 무슬림들이 무슬림답게 행동한 거지. 이 남자가 그 일의 배우였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남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슬람의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 그리고 그는 웨스트 요크셔 경찰로부터 상까지 받았어. 우리 경찰, 우리 관료들, 우리 정부, 우리 기관들 모두가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어. 있잖아. 나 방금 그걸 트윗했어. 나는 말했어. 우리 기득권층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어떤 기득권층이든 상관없어. 특히 영국. 그냥 영국 얘기만 하자. 호주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권력 불균형은 나라마다 달라. 우리는 지난 20, 30년 동안 영국만큼 좌파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서구 국가들은 서로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영국의 기득권층이 영국이나 영국 국민, 영국 문화를 심하게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들은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그 결과 영국 토박이들이 이슬람을 영국에서 몰아내려는 결의가 더 강해지고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또 다른 뉴스 이야기를 전해줄게. 이 영상은 너무 폭력적이어서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야.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지?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스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영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번 주 최악의 뉴스로 이 영상을 마무리할게. 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17살 프랑스 소년을 짓밟아 죽였어. 그 소년은 혼수 상태 후 며칠 만에 사망했어. 폭행 중 이민자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그 영상을 봤어. 정말 충격적이야. 이 소년이 바로 그 아이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어. 그는 한 무리에게 습격당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발로 차고 머리를 짓밟았어. 그리고 결국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을 때 그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어. 아마도 숨쉬기 힘들었던 것 같아. 코 고는 소리 같았지만 아니었어. 그는 숨 쉬려고 헐떡이고 있었어. 그리고 박해를 받고 박해와 전쟁을 피해 도망친 이 난민 신청자들은 셀카를 찍으면서 승리의 V사인을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바로 수만 명 단위로 들여오고 있는 사람들이야. 조르자 멜로니처럼 대규모 이민을 되돌리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한 사람이든 아니면 페드로 산체스처럼 완전히 좌파에 깨어있고 미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든 상관없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미 다문화주의를 경험했어. 아프리카 갱단, 수단 갱단이 멜버른 거리에서 날뛰고 있어. 매주 누군가가 흉기에 난도질 당해 죽어. 나는 실제로 뉴욕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운동계로 보이는 남자가 실제로 백인 남자의 손을 잘라냈어. 손이 아예 없는 게 보여. 손이 잘려나갔어. 그들은 말 그대로 야만인들이야. 야만인들. 미안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언어를 써야 해. 이건 재앙이야.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거나 교육할 수도 있었어.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호주도 변화 중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어.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어. 미국은 트럼프 덕분에 멈췄지만 성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배신자들이 있어. 그들은 안에 있어.